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명절마다 이렇게 부려먹히는 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부려먹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우리 며느리지 손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며느리니까 더 힘들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건 작년 추석, 그날 새벽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은 무겁고 어깨는 결렸지만 부엌 불을 켜는 게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죠. 온갖 전 재료와 나물을 꺼내놓고 하나씩 손질했습니다. 애호박 썰고 버섯 다듬고 고사리 삶으며 숨을 고를 틈도 없었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끓는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집 가득 울렸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몫이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이후 명절은 더 바빠졌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음식을 차리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명절은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하는 유일한 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사이로 스며들 무렵 마당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아들 기현과 며느리 선미가 도착한 거였죠. 얼핏 미소가 번졌지만 또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번엔 좀 도와줄까? 아니면 또 소파에만 앉아 있을까? 손을 닦고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왔냐? 길은 안 막혔지? 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선미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빈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어쩐지 아렸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벌써 다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지. 그러자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착석한 뒤 휴대폰을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비어들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다시 서서 전을 부치는데 기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엔 다 같이 한다잖아. 너무 혼자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쉬엄쉬엄 하면 다 준비가 늦지. 명절 음식이 쉬운 줄 아냐? 저는 그렇게 답하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젠 이런 대화도 익숙했습니다. 애써 도와주는 척 말만 꺼내고 결국 움직이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전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된 장면들, 언제부터인지 감정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죠. 그래도 어머니는 며느리가 오면 웃어야 한다고 배웠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날 무렵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기현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에 젓가락을 쥔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밥 먹자.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조금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명절이 제 마음의 마지막 명절이 될 줄은요. 여러분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의 날인가요? 혹은 의무의 날인가요? 선미야, 김치 좀 꺼내줄래? 제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어요. 조용히 거실을 보니 휴대폰을 들고 웃고 있더군요. 연예인 영상을 보며 설렌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선미야, 김치 좀. 제가 다시 말하자 며느리가 대폰을 살짝 내려놓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잠깐만요. 이거 다 보고요. 그 말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컥 떨렸습니다. 김치보다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게 먼저였던 거죠. 조상님 차례상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전, 나물, 탕이 고루 올라가야 하니 머릿속 계산이 바빴죠. 그때 선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반가워 돌아봤지만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야죠. 요즘 친구들이 명절 음식 잘 안 하거든요. 저라도 인증해야죠. 며느리는 그 말과 함께 음식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과 나무를 배경으로 V자 손가락을 세우며 셀카를 찍고는 바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사진 속 장식일 뿐이라는 걸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기현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선미는 배달 앱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음식 배달도 잘 나오던데요. 굳이 부엌에서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말끝에 섞인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차례상은 직접 해야지. 제가 웃음 섞인 말로 답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시댁에서 며느리 부려먹는 풍경, 다 옛날 얘기죠. 그녀의 말이 그릇 깨지는 소리처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부려먹는다고 생각했니? 그럼 내가 30년 동안 이걸 왜 했겠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선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저는 그냥 요즘 세상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세요. 그 말에 차가운 공기가 식탁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기현이 중재하듯 나섰습니다. 엄마, 선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다 같이 쉬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둘은 쉬어라. 난 내 목 해야 하니까. 그 말을 끝내고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둘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너무 빡빡하지 않아? 그냥 엄마 스타일이니까 참고 있어. 그냥 올해까지만 참을게요. 내년부턴 진짜 안 올래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냄비 속 끓던 국물이 오래된 한숨처럼 부글부글 일렁였죠.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진수성찬이네요. 사진 또 찍어야겠다. 선미는 스마트폰을 들고 연신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기현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 국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릴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국물조차 입안에서 밍밍하게 흩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선미는 설거지를 하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려 했는데 저녁에 하면 안 될까요? 피곤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조용히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치며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예의가 변한 걸까?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허리도 아팠지만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체 가족 톡방에 선미가 사진을 올려두었더군요. 시어머니와 행복한 추석. 그 문구와 함께 제 옆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행복이라 그 웃음 속에 진심이 있을까? 눈가가 저절로 젖어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예의, 어디까지 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날 밤
부엌에 불을 켜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밴 기름기를 닦아내고 있었죠. 물소리가 단조롭게 흘러나오는데 거실 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흘려들으려 했지만 제 얘기가 들리자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 세지 않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야? 기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놓고 힘들다, 서운하다 매번 그러시잖아요. 선미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제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섰습니다. 남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왜 매번 제사 때문에 와야 하는 거야? 엄마 성격 알잖아. 그래도 좀 예의는 차려야지. 나도 명절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요. 근데 솔직히 어머님이 가진 7억 아니었으면 당신도 귀찮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해외여행이나 가자고 했겠지. 7억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손에서 젖은 접시가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둔탁한 파손음이 부엌을 울렸죠. 거실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멈췄습니다. 당황한 듯 기현이 황급히 다가와 문틈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허리를 펴지도 않고 대답했죠. 괜찮다. 들어가서 쉬거라. 목소리는 평정했지만 손끝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젊은 부부의 대화가 내 마음 한복판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부엌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 오랜 세월 모아둔 통장 책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일궈온 퇴직금 7억 원 가까운 돈.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7억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결국 통장을 꺼냈습니다. 7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그 페이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리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단단한 종이 조각 하나가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문틈이 살짝 열렸습니다. 선미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죠. 어머니, 아직 주무시지 않았어요? 저는 통장을 재빨리 덮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왜? 아니에요. 그냥 내일은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미안함이라기보다 의무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쉬어라. 문이 닫히고 부엌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손끝에는 식은 물의 감촉만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나도 사람처럼 살겠다고.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화자라는 사람으로서요.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밖에서 닭이 울었고 새벽 냄새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젠 그 돈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고개 숙인 내 세월이 이제서야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랑과 체면, 그리고 돈 중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제 속은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죠. 밤새 가슴속을 맴돌던 말들이 식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7억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찌르는 순간마다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며 일부러 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릇 소리가 나자방에서
기현과 선미가 슬금슬금 나왔죠. 어머니,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선미의 물음에 인위적인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응. 덕분에 잘 잤다. 아침 먹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식탁 위를 정리했지만 마음속에선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한마디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저는 식탁 위에 통장을 조용히 꺼내놨습니다. 기현과 선미의 눈이 동시에 거기에 꽂혔습니다. 이게 그 퇴직금 통장이야. 어젯밤에 했던 말 다 들었어.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선미는 얼어붙은 얼굴로 어색하게 웃었죠. 어머니, 오해세요? 그냥 잠깐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에요. 잠깐이든 아니든 사람 마음은 잠깐에 다 보이는 법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내고도 눈물이 날까봐 입술을 세게 물었습니다. 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나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 뭐가 걱정인데? 엄마 혼자 사시니까 혹시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뒤에서 돈 얘기를 왜 하니? 기현의 얼굴이 굳어졌고 선미는 아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햇살이 빗살처럼 쏟아졌지만 그 방 안은 한겨울처럼 싸늘했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돈 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생각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통장을 그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멈춰 선 두 사람의 모습이 내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선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그런 말 해서. 근데 사실 저희도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억지스러운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말로 해야지. 사람 마음을 흉보는 말로는 상처만 남는다. 그 말 끝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서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통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두드리며 혼자 생각했죠. 이 돈 누구 줄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써야겠다. 명절마다 울면서 지내는 삶은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명절이 끝나면 작은 주택 하나 구해 집을 정리하자. 아들 부부가 원하든 말든 이제 나는 내 명절을 갖겠다고요. 가짜 미소 대신 조용한 평화를 택하겠다고요. 그날 밤 TV에선 명절 특집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미와 기현은 서로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작은 방에 불을 끈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며 내 머리맡에 닿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걸까?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물음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명절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의 짙은 피로와 눈물도 함께 숨겨져 있다는 걸요. 명절 정말 가족을 위한 날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인내로만 유지되는 날일까요? 명절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방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세월 속에서 쌓인 만큼 피로도 억울함도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누군가의 시어머니, 남의 며느리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방 한 켠에 통장을 챙기고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명절 후 집을 나서는 아침이었죠. 며느리와 아들은 명절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아갔고, 저 역시 옅은 미소만 지은 채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길가의 선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 쉬는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꽃 한 다발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샀어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새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오늘따라 새로웠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방 구하러 왔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맑게 가라앉았죠. 이제 내 공간, 내 명절, 내 하루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이사를 마쳤고 다음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혼자 명절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찹쌀밥에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내 손끝에서 시작된 한 가지 한 가지가 새삼 소중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지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베란다에 작은 국화화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나의 명절이구나. 의무 말고 진심으로 만든 하루.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부엌에 서지 않아도 누군가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도 서운해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이화자라는 이름으로 내 삶과 내 명절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 대신 자유가 찾아왔거든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나를 아껴주며 살아갈 거야. 웃음 짓는 내 얼굴이 창에 비쳤습니다. 처음 본 표정이었지만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바빠서 못 찾아뵀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명절을 살기로 했다.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너희는 너희 삶을, 나는 내 삶을. 가장 오랜 명절이 끝나고 비로소 나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롭고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만의 명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